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태백의 험한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이 마을에는 10여 호의 농가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는데 마을 끝자락, 가장 으슥한 곳에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의 주인은 강무진이라는 사내였지요. 나이는 50을 훌쩍 넘긴 듯 보였습니다만 이상했지요. 관자놀이에는 서리처럼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만큼은 아직도 떡 벌어져 있었고 팔뚝의 근육은 마치 오래된 소나무 뿌리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 눈빛만큼은 아직도 매서운 산새처럼 날카로웠답니다. 그는 낮이면 산으로 들어가 사냥을 하고 밤이면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지내는 그저 평범한 사냥꾼으로만 보였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벽에는 낡고 녹슨 투구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깊은 칼자국들이 수없이 새겨져 있었지요. 방 한켠에는 보통 사냥꾼이 가질 법하지 않은 묵직하고 정교한 각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활의 손잡이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아직 산자락에 짙게 깔려있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강무진의 오두막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슬에 젖은 흙내음과 소나무 향이 뒤섞인 익숙한 산의 냄새였지요. 묵직한 각궁을 어깨에 둘러맬 때 오래 쓴 가죽끈에서 손때 묻은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차갑고도 익숙한 그 감촉이었지요. 막 사냥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촌장과 젊은 청년 서넛이 그의 오두막 앞으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지요.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아침 정적을 깼습니다. 강 어르신 계시오. 촌장의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지요. 촌장 어른,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오? 숨부터 고르시구려. 문을 열고 나온 강무진의 모습을 본 젊은이들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비록 기워입은 누더기 같은 삼배 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가 풍기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키는 팔척장신에 가까웠고 비록 나이가 들었으나 아직도 곧게 펴진 어깨와 단단한 가슴팍은 마치 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한 번 보면 쉬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마치 오랜 세월 수많은 것을 보아온 듯한 깊고도 날카로운 눈빛 말입니다. 촌장님, 이 늙은이한테 뭘 물어본다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차라리 우리끼리 의논하지요. 시간만 낭비하는구먼. 젊은 청년의 무례한 말에도 강무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듣듯이 흘려들을 뿐이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을 뿐이었지요. 입 조심해라, 이놈아. 어른 앞에서 어찌 그리 함부로 구느냐. 아야 촌장님. 하지만 강 어르신, 큰일이 났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사옵니다.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급보가 내려왔는데 북쪽에서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왔다 하옵니다. 수만 대군이라 합니다. 오랑캐라. 그 한마디를 내뱉을 때였습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지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가 귀를 쫑긋 세우듯
아주 잠깐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이었지요. 곧 그는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른들, 저희 같은 농부들을 군대로 끌고 간답니다. 관하에서 장정들은 모두 나오라 했습니다. 당장 모레까지. 청년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제기랄, 우리가 뭘 안다고 전쟁터로 끌고 간단 말이오? 홈이나 잡던 손으로 칼을 쥐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전쟁의 공포는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인은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하오나 싸울 줄을 모르니 이대로 가면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강 어르신, 친소인이 젊었을 적에 한양장터에 간 일이 있사옵니다. 그때 왜군을 무찌르고 개선하는 장수를 본 적이 있사옵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장수의 얼굴이 어르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는 것이옵니다. 어르신께서 옛날 한양에 계실 적에 무예에 능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이 젊은 것들에게 무엇이라도 가르쳐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강무진은 잠시 말없이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과 후회 같은 것이 어려 있었지요. 마치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촌장 어른, 그것은 착각이셨을 겁니다. 나는 그저 늙은 사냥꾼일 뿐이요. 그런 큰 것을 바라지 마시구려. 촌장 어른, 그것은 착각이셨을 겁니다. 나는 그저 늙은 사냥꾼일 뿐이요. 그런 큰 것을 바라지 마시구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촌장님, 이 늙은이는 그저 입만 살아서 옛날 허풍이나 떨던 자일 겁니다. 시간 낭비 말고 가십시다. 젊은이들이 투덜대며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허풍이라. 그 한마디에 담긴 기운에 청년들이 화들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차가운 칼날이 목덜미에 닿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개똥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벽에 걸린 낡은 투구를 내려다보았지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투구의 표면에는 깊은 칼자국들이 수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풍이라. 허허.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으리라.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산골까지 숨어들 일도 없었을 텐데. 강 어르신, 든 풍월이 있사옵니다만 어르신께서 옛날 한양에서 큰 공을 세우시고도 스스로 돌아오셨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옵니까? 예실은 묻지 마시구려.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난 일이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소. 그렇게 말하고는 강무진은 다시 활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촌장의 눈에는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이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 젊었을 적 본 그 장수가 바로 이분이 틀림없다. 강무진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소 사냥을 하던 바위 위에 앉아 멍하니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지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그의 발치에 떨어졌지요. 하늘에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저 멀리 마을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랑캐라.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들이우는구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지울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말입니다. 때는 임진년이었습니다. 왜군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왔던 그 암흑의 시절 말이지요. 당시 강무진은 35의 젊은 무관으로 남쪽 바닷가 고을의 천총 벼슬을 맡고 있었습니다. 왜군들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조선의 군대는 연전연패했지요. 백성들은 참혹하게 죽어나갔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왜군 3천이 강무진이 지키던 고을로 몰려오고 있다는 급보가 들어왔지요. 강무진의 병력은 겨우 500.
6배가 넘는 적이었습니다. 전총 날이 적의 숫자가 너무 많사옵니다. 이대로는 전멸할 것이옵니다. 차라리 후퇴하는 것이 낫지 않겠사옵니까? 병력을 보존하여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군마간의 장수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달랐지요.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후퇴,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어찌 되겠는가? 저 뒤에는 수천의 백성들이 있어. 무인들이,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만 믿고 있단 말이오.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은 모두 외적의 칼날 아래 쓰러질 것이오. 하지만 날이 적이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오. 지혜를 쓰면 돼요. 보시오, 이 골짜기를. 그가 가리킨 곳에는 좁고 긴 협곡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군은 칼쓰기를 잘하오. 평지에서 맞붙으면 우리가 불리하오. 하지만 이 좁은 골짜기로 유인하면 그들의 숫자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오. 좁은 곳에 빽빽하게 들어차면 제대로 칼도 휘두르지 못할 것 아니오? 과연 하지만 어찌 저들을 골짜기로 유인하겠사옵니까? 간단하오.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면 돼요. 저들의 오만함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게 작전이 짜여졌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왜군 진영을 기습하여 도발하고 그들을 협곡으로 유인한 뒤 양쪽 산에서 일제히 화살을 쏘고 바위를 굴려내리는 전략이었지요. 그날 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정예 100명을 이끌고 왜군 진영으로 접근했지요. 땅을 기듯이 조심스럽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갑옷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천으로 감쌌고 말발굽에도 헝겊을 둘렀지요. 왜군 진영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지요.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일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선군이 감히 기습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グハハ、朝鮮の奴らは臆病者だ。私たちが来るたびに逃げるんだよ。明日になれば、この町も私たちのものだ。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용히. 아직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대기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강무진이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살촉에 기름을 먹인 천을 감았지요. 불을 붙여라. 100개의 화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들이 마치 도깨비불 같았지요. 지금이다. 쏘아라. 100개의 불화살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왜군 진영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천막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うわぁ、火だ。火、敵襲だ。敵襲。朝鮮の奴らがあえて、全軍、追撃せよ。一人も生かしておかないで皆殺しにしろ。 왜군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분노에 가득 차서 말이지요. 강무진은 계획대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협곡으로 계획대로 움직인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저들이 따라올 수 있게. 조선군은 마치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군들은 신이 나서 쫓아왔지요. クハハ、朝鮮の奴らが逃げる。おえ、ことごとく捕らえ。 왜군 3천이 강무진의 부대를 쫓아 협곡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협곡에 수천의 적이 빽빽하게 들어차기 시작했지요. 강무진의 부대는 협곡을 빠져나가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좋다. 이제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협곡 양쪽 산 위에서 일제히 화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검어질 정도로 많은 화살이었습니다. 마치 비가 쏟아지듯이. うわぁ、盾を持って、罠だ。落とし穴に落ちた。 왜군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화살을 피하려고 엎드리고 방패를 들고. 하지만 화살은 끊임없이 쏟아졌지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피만 한 바위들이 대굴대굴 굴러내려와 왜군들을 깔아뭉갰지요. 助けて、助けて。後ろに後退しろ。 하지만 후퇴할 곳도 없었습니다. 뒤쪽에 왜군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협곡의 출구는 이미 조선군이 거대한 통나무들을 굴려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지요.なんということだ。最初から計画された落とし穴だったのか。 강무진이 말을 돌려 협곡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선의 천총 강무진이 여기 있다. 정군 돌격! 조선군이 사방에서 왜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협곡에 갇힌 왜군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갔지요. 좁은 곳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칼을 휘두를 공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외장이 강무진을 발견하고는 말을 몰아 다가왔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요. お前が親分か。受け取れ。 두 장수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지요. 외장은 정고 힘이 셌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갈라졌지요. 하지만 강무진은 더 빨랐습니다. 来る。はい。お前が普通のやつじゃないんだ。2、このスピードは。 너희가 이 땅을 침범한 것이 잘못이다. 여기서 죽어라! 강무진의 칼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외장의 칼이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강무진의 칼이 그의 목을 스쳤지요. 외장이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을 본 왜군들이 공포에 질렸지요. 将帥様が、将軍様が死んだ。もう逃げて。生きたければ逃げろ。 왜군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항복하는 자, 도망치려다 화살에 맞아 죽는 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자. 협곡은 아비규환이 되었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햇살이 협곡을 비추었지요. 전투는 끝났습니다. 조선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왜군 3천 중 살아남은 자는 겨우 몇백에 불과했고 그들마저 모두 포로가 되었지요. 강무진은 말에서 내려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곳곳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피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의 갑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날이 대승입니다. 대승이 옵니다. 500으로 3천을 무찔렀습니다. 만세, 만세, 천총 날이 만세. 하지만 강무진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숙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리했으나 우리도 많은 병사를 잃었다. 28명이 돌아가셨다. 전사한 이들을 잘 거두어라. 그들은 모두 영웅이다.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예를 갖춰 알려드려야 한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날이. 이 승전보가 한양에 전해지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무진이 한양으로 개선했을 때였습니다. 거리에는 그를 보기 위한 백성들로 가득했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강천총 날이다. 우리의 영웅이다. 선왕이 직접 궁궐 앞마당에 나와 그를 맞이했지요. 강무진, 수고했느니라. 경이 세운 공은 실로 대단하도다. 오랜만에 들리는 승전보로구나. 전하, 신은 다만 본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모든 공은 함께 싸운 병사들의 것이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참으로 기특한 장수이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겠노라. 하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선왕의 아들, 당시 세자였던 이가 강무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질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무진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앞마당에서 한 여인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유씨 부인이었지요. 유씨는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강무진과 혼인했습니다. 26의 나이로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났었습니다.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 껴안으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강무진의 갑옷에 묻은 피를 본 것이지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피는 서방님 피가 아니시죠? 어디 다치신 데는? 여보, 걱정 마시오. 내 피가 아니오. 나는 무사하오. 유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서방님이 다치시는 꿈을. 이제 괜찮소. 내가 돌아왔지 않소. 여보, 당신을 다시 보니 비로소 집에 온 것 같구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방에 등불이 켜져 있었지요. 유 씨는 커다란 나무 함지박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남편의 갑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갑옷의 끈이 풀릴 때마다 유 씨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속옷을 벗겼지요.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서방님. 강무진의 등과 팔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시퍼런 타박상, 칼에 베인 자국, 화살에 스친 흔적. 전쟁의 흔적들이 온몸에 새겨져 있었지요. 이렇게 많이 다치셨는데 무사하다고 하시다니.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괜찮소, 여보. 유 씨는 눈물을 닦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남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상처에 닿자 강무진이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참았지요. 아내가 걱정할까 봐였습니다. 아프시죠? 제가 약을 발라드리겠습니다. 유 씨의 손이 남편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상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약을 발랐지요.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강무진의 긴장되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서방님, 요즘 한양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무슨 소문이요? 서방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다고. 세자 저하께서도 서방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신다는 소문이. 강무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신경 쓸 것 없소. 나는 그저 내 본분을 다할 뿐이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싸울 뿐이오. 아니옵니다, 서방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저도 양반가에서 자라 잘 아옵니다. 공이 큰 신하를 임금이 두려워하는 법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너무 뛰어나면 오히려 화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벼슬이고 공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무사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강무진은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유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여보, 걱정 마시오. 나는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위해 칼을 드는 사람이오. 그것을 임금께서도 아실 것이오.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유 씨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이 풍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치자꽃 향을 좋아했었지요. 그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강무진은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유 씨의 가느다란 허리가 남편의 팔에 감겼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남편의 목덜미에 닿았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숨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서방님. 여보. 방 안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흘러갔지요. 유 씨의 하얀 손이 남편의 거친 손을 감쌌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던 그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선왕의 아들 세자는 자신의 처소에서 측근 신하들을 불러 모았지요. 경들도 들었을 것이오. 강무진이라는 자 말이오. 그러옵니다. 세자 저하. 온 백성들이 그자를 영웅이라 떠받들고 있사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이순신이라 부르는 자들도 있다 하옵니다. 살아있는 이순신이라. 군사를 장악하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얻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들도 알 것이오. 저하, 역사를 보십시오. 공이 너무 큰 신하는 언제나 주군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려의 이성계도 처음에는 충신이었으나. 그만!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소! 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방법을 찾아라. 강무진을 제거할 방법을 말이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아버마마께서 눈치채시면 안 돼요. 염려 마십시오. 저하,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조정의 고변이 들어왔지요. 이럴 수가. 강무진이 군사를 사사로이 모아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강천총이 역적이라니. 하오나 증거가 있사옵니다. 그가 밤중에 수상한 자들과 만났다는 증인도 있고. 물론 모두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뒷배를 믿는 간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지요. 증인을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선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강무진이 역모를? 말도 안 되는 소리. 드자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짐이 잘 아느니라. 전하, 하오나 일단 조사는 해보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선왕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으로서 역모 의혹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무진의 집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지요. 강무진, 역적 강무진 어명이시다. 당장 문을 열어라. 안방에서 자고 있던 강무진과 유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서방님. 저들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유씨가 급히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뒷문으로 어서 피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제발 가십시오. 아니요, 여보. 나는 떳떳하오. 도망칠 이유가 없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저들은 서방님을 죽일 것입니다. 제발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강무진은 아내를 부드럽게 떼어내고 스스로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씨가 남편의 뒤를 쫓아갔지요. 강무진이 문을 열자 수십 명의 포졸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강무진, 역모 혐의로 체포한다. 유씨가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으로 남편을 지키려 한 것이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서방님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분이십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포졸이 유씨를 밀쳐내려 하자 강무진이 벌떡 앞으로 나서며 포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켜라, 계집. 어명을 거역하려느냐? 그의 손아귀 위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요. 으악! 손목이!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조용히 따라가겠다. 하지만 내 아내에게 손대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포졸들이 움찔했습니다. 강무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강무진은 스스로 포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포졸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서방님. 가지 마세요. 강무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씨는 대문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지요. 그녀의 하얀 옷이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여보, 반드시 돌아오겠소. 기다려 주시오. 그의 목소리가 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유씨의 울음소리만이 적막한 밤에 메아리 쳤지요. 다행히도 선왕은 명철한 분이었습니다. 강무진을 신문하던 중 역모의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모든 증언이 일관성이 없었고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선왕은 세자와 간신들의 음모를 간파했지요. 강무진. 예, 전하. 짐이 경에게 큰 빚을 졌구나. 나라를 구한 충신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짐이 부끄럽구나. 전하, 신은 다만 말하지 마라. 짐이 다 알고 있느니라. 경은 아무 잘못이 없느니라. 하지만 선왕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경도 알 것이니라. 세자가 짐의 아들이 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짐이 살아있는 동안은 경을 지킬 수 있으나 짐이 세상을 뜨고 나면
선왕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충신을 시기하고 모함한다는 것을 아버지로서, 임금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요. 강무진, 경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느니라. 하나는 이곳에 남아 벼슬을 이어가는 것이요. 하지만 그 길은 언젠가 경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니라. 세자가 언젠가는 경을 제거할 것이요. 강무진은 침묵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니라. 귀양을 자청하고 벼슬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경의 목숨만은 지킬 수 있을 것이요.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강무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장에서 함께 싸운 부하들의 얼굴이,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던 백성들의 환호가, 그리고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하, 신은 물러나겠사옵니다. 경이 그리 쉽게 결정하는구나. 공도, 명예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인데. 전하, 신이 칼을 든 것은 오직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신의 자리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겠사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신의 아내만은 부디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저 때문에 고생만 하였사옵니다. 제발, 제발 그 사람만은. 선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염려 말거라. 경의 부인은 짐이 친히 보살피겠노라. 그리고 강무진. 예, 전하. 경을 잊지 않겠노라. 만약 이 나라에 다시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는 다시 경을 찾을 것이니라. 그것만은 기억해 주거라. 그리고 짐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대 임금에게도 경의 이야기를 전하겠노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강무진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대문을 열자 유 씨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발소리를 듣고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달려왔지요. 서방님, 무사하셨군요. 전하께서 결백을 밝혀주셨다고. 아,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요.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왜 그런 표정을... 여보,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안방에서 강무진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귀향을 가야 한다는 것을, 벼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유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든 서방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보. 당신은 이곳에 남아야 하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두고 어찌 혼자 가시려 하십니까? 아니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벼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방님과 함께 있으면 그만입니다. 유 씨가 남편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의 눈시울도 붉어졌지요. 여보, 들어주시오. 전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셨소.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소. 세자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당신을 해칠까 두렵소.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서방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지켜야 하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 씨의 뺨을 어루만지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소.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소. 그러니 제발 건강하시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서방님, 안 됩니다.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강무진은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이었지요. 대문 앞에서 강무진은 말에 올랐습니다. 유씨는 대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지요. 그녀의 하얀 옷이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오. 여보,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오. 건강하시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야 했지요. 돌아서지 않으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씨는 몇 발자국 따라 뛰었지만 곧 주저앉고 말았지요. 서방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유씨의 모습이, 대문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작은 모습이 강무진의 눈에 마지막까지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강무진은 태백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살며 매일같이 아내를 그리워했지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람이 찾아왔지요. 선왕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소식은 유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했지요. 무슨, 여보. 강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는 3일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산새들도, 바람도, 모든 것이 멈춘 듯. 그의 울음소리만이 산속에 메아리 쳤지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그 뒤로 강무진은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의 영정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15년을 홀로 살아왔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있던 강무진이 눈을 떴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것이지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구려. 이제 곧 당신 곁에 가게 될 것 같소. 아니, 어쩌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 칼을 들고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소만.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운명이로구나. 다시 한번 이 늙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가 보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 강무진이 오두막에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와 갑옷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었지요. 강무진은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한 감촉이었지요. 이곳에 강무진이라는 자가 사는가? 강무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궁중내관 하나와 호위 무사 서너 명이 서 있었지요. 그들의 옷차림으로 보아 한양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관복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내가 강무진이오만 한밤중에 무슨 일로 이곳까지 찾아오셨소? 강무진 어른, 소인은 궁중에서 온 내관 김득선이라 하옵니다.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들어 이곳까지 왔사옵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상 전하라. 그것은 선왕이 돌아가시고 새로 즉위한 임금을 뜻하는 말이었지요. 어명이라. 15년 만에 듣는 말이구려. 무슨 어명이오? 직접 들으시지요. 짐이 강무진을 찾노라.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으니 부디 한양으로 와 짐을 도와주기 바라노라. 과거의 일은 모두 짐이 사죄하겠노라. 선왕께 없어 돌아가시기 전 경을 꼭 찾아 나라를 부탁하라 하셨노라. 이렇게 전하께 없어 친히 쓰신 어명이옵니다. 강무진은 어명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 글씨들이 흔들렸지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죄라. 이제 와서 무슨 사죄란 말이오. 15년이 흘렀는데. 강어른,
지금의 전하께옵서는 선대 임금과는 다르신 분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선왕의 둘째 아드님으로 형님이신 선대 임금이 후사 없이 승하하신 후 즉위하셨사옵니다. 강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께옵서는 즉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어른을 찾으셨사옵니다. 선왕께옵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무진을 꼭 찾아 나라를 부탁하라. 그는 진정한 충신인이라는 유지를 남기셨다 하옵니다. 강무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해 주셨다니. 서왕께서 그런 말씀을 나 같은 자를.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다시 위기에 처했사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 3만 대군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사옵니다. 조정의 군대는 연전연패하고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사옵니다. 강 어른, 저희도 무관이옵니다만 지금 조정에는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장수가 없사옵니다. 모두들 벼슬만 탐하고 전쟁은 두려워하는 자들 뿐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이미 늙은 몸이요. 올해로 쉰을 넘겼소. 칼을 든 지도 15년이 넘었소. 이제는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을 뿐이요. 어른, 하오나, 나라가 무너지면 이상골도 무사하지 못하옵니다. 어른의 이 마을 사람들도 모두 오랑캐의 칼 아래 쓰러질 것이옵니다. 노인들이,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강무진의 오두막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지요. 횃불을 든 사람들로 오두막 앞이 환해졌습니다. 강 어르신. 부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촌장의 뒤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싸울 줄도 모릅니다. 어르신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저희 모두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어르신, 전에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오나 이번 일만은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 가족이, 제 어린 동생들이 있습니다. 소인은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오나 힘이 없사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이, 어르신의 도움이 절실하옵니다. 촌장의 아들도, 그의 며느리도, 어린 손자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젖먹이를 아는 여인들까지도 모두 엎드려 있었지요. 부디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강무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살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간절함을. 횃불 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선왕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지요. 만약 이 나라에 다시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는 다시 경을 찾을 것이니라.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방님은 백성을 위해 칼을 드는 분이십니다. 알겠소.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나는 벼슬을 위해 칼을 들지 않을 것이오. 명예를 위해서도 상을 바라서도 아니오. 오직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만 싸울 것이오. 그것을 약속할 수 있다면 내가 나서겠소.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전하께옵서도 그것만을 바라십니다. 어른의 충정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벽에 걸린 낡은 투구를 내렸습니다. 15년간 쌓인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듯이 말입니다. 먼지가 날아가자 투구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칼자국들이 새겨진 수많은 전투를 견뎌낸 투구였지요. 달빛 아래 그 투구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15년 만이구나. 늙은 범이 다시 산을 내려가는구나. 사흘 후 강무진 일행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한양의 거리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적었고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지요. 전쟁의 소식에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징집되어 갔단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오랑캐 놈들이 곧 한양까지 온다던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강무진은 그 모습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에도 이랬었지요.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강무진은 곧바로 궁궐로 안내되었습니다. 대전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이 뛰었지요. 15년 만에 다시 서는 이곳. 예전에는 선왕께서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전 천총 강무진 입궐하여 싸웁니다. 들어오거라. 짐이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강무진이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옥좌에 앉은 임금이 보였습니다. 현 임금은 선왕의 둘째 아들로 형인 선대 임금이 후사 없이 세상을 뜨자 즉위한 분이었지요. 그는 형과는 달리 눈빛이 맑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의심보다는 신뢰가,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전 천총 강무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강무진, 고개를 드시오. 임금이 옥좌에서 내려와 강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지요. 임금이 직접 신하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짐이 경을 오랫동안 찾았소. 선왕께 없어 돌아가시면서 강무진을 찾아 나라를 부탁하라. 그는 진정한 충신이니 짐의 잘못으로 산속에 묻혔으나 그 충족만은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소. 그 말에 강무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하, 그리고 형님께서 경에게 저지른 잘못을 짐이 대신 사죄하고자 하오. 형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셨다고 하오. 강무진은 진정한 충신이었다.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충신을 내쫓았다고. 현 임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경의 억울함을, 경이 겪은 고통을 짐이 모두 풀어드리고 싶소. 부디 짐을 용서하시오. 아니, 왕실을 용서하시오. 전하, 신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사옵니다. 원망도, 한도, 이제는 없사옵니다. 다만, 신은 그저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것만이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짐도 그것만을 바라오. 경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사옵니다. 경을 믿겠소. 이 나라를 부탁하오. 임금과 강무진,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지요.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강무진은 곧바로 군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양 성 밖의 군영으로 가서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했지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었지요. 오랑캐와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한 탓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멍하니 앉아있고 어떤 병사는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얼굴을 하고 있는 자가 없었지요. 저 오랑캐 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라고.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나도 곧 죽을 거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번에도 또 패할 거라고. 어차피 죽을 바에야 술이나 마시자.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죽겠구만. 이게 무슨 팔자람. 그때 강무진이 군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낡았으나 위험 있는 갑옷을 입은 장수.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이리로 모여라. 그의 목소리에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두려움에, 그리고 어떤 이는 마지막 희망을 찾듯이 300여 명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나는 강무진이다. 그 이름에 몇몇 나이 든 병사들이 움찔했습니다. 강무진? 설마 그 15년 전 왜군을 무찌른 그 강무진? 그렇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 장수다. 들어보니 너희는 겁에 질려 있다더구나. 오랑캐가 무섭다고.
이길 수 없다고 떨고 있다지?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너희는 아직 제대로 된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장수도 없었고, 제대로 된 전략도 없었으니까. 그러니 지는 것이 당연하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명심해라. 오랑캐도 사람이다. 칼에 베이면 피를 흘리고 화살에 맞으면 쓰러진다. 귀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너희가 제대로 싸우는 법만 배운다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장군님, 저희는 계속 졌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긴 적이 없다고. 그것은 제대로 된 장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무진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나는 15년 전 왜군 3천을 단 500의 군사로 무찔렀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다. 믿지 못하겠거든 믿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나를 따라온다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만은 약속한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장군님, 정말 그분이십니까? 제가 젊었을 적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500으로 3천을 무찌른.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장군님.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무진은 며칠 동안 병사들을 직접 훈련시켰지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더 빠르게. 적이 너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시. 그는 병사들 하나하나의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활 쏘는 법부터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진을 짜는 법까지. 그의 15년 전 경험이 모두 쏟아져 나왔지요. 마을에서 따라온 젊은이들도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군님, 하루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전장에서 너는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훈련이 힘들다면 전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장군님, 소인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강무진이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 가족을, 내 마을을 지키러 가는 것이다. 적이 칼을 들면 너도 칼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는 법이다. 알겠습니다. 훈련 중이었습니다. 개똥이의 칼을 휘두르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요. 바로 그 순간. 옆에서 훈련하던 병사의 칼이 개똥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조심! 개똥이는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칼이 그의 목을 향해 바로 그때 번개처럼 빠른 손이 날아와 칼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강무진이었지요.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정신 차려라. 전장에서는 이런 실수가 목숨을 앗아간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소인이. 개똥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이 노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방금 전 그 빠른 움직임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전에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을 허풍쟁이라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배우겠습니다. 일어나라. 지난 일은 됐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너는 용기가 있다. 그 용기를 잘 갈고 닦으면 훌륭한 군사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보름이 지나자 병사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겁에 질렸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자신감이 생겨났지요. 무엇보다 강무진이라는 장수를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강무진은 훈련장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 성밖 넓은 벌판에 5천의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병사들의 갑옷을 비추었지요.
반짝이는 창날들이 마치 숲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높은 단 위에 올랐지요. 장수들과 병사들이여, 경들은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요. 강무진 장군을 믿고 용맹히 싸워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오시오. 강무진은 말에 올라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 커다란 깃발이 펄럭였지요. 그 깃발에는 강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보였습니다. 출발한다. 5천의 군대가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이 그들을 배웅했지요. 무운을 빕니다. 꼭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강 장군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강무진은 백성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사흘을 행군한 끝에 그들은 오랑캐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곳 근처에 도착했지요. 북쪽의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장군, 정찰병의 보고에 의하면 오랑캐의 숫자가 3만에 이른다 하옵니다. 우리는 5천, 6배가 넘는 병력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싸우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서 싸우느냐라 하시면 보게. 여기 이 협곡이 보이는가?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좁고 긴 협곡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랑캐들은 기마병이 주력이다. 넓은 평야에서 싸우면 그들의 기동력에 우리가 밀릴 것이다. 하지만 이 좁은 협곡으로 유인하면 그들의 숫자와 기동력은 오히려 독이 된다.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들을 협곡으로 유인하겠습니까? 15년 전에도 같은 방법을 썼다. 소수의 병력으로 적을 기습하여 도발하는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추격을 너무 빨리 당하면 그래서 내가 직접 유인 부대를 이끌 것이다. 장군님이 직접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 작전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너무 빨리 도망치면 적이 의심하고 너무 느리면 따라잡힌다. 그 미묘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자는 나뿐이다. 부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강무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들어라. 내가 정예 300을 이끌고 적진을 기습한다. 나머지는 협곡 양쪽 산에 매복하여 대기하라.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라. 각자 맡은 바를 명심하라. 실수는 곧 전멸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이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희미한 어두운 밤. 강무진은 정예 300을 이끌고 오랑캐 진영으로 접근했지요. 병사들은 땅을 기듯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갑옷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천으로 감쌌고 말발굽에도 헝겊을 둘렀지요. 차가운 땅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아직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숨을 죽여라. 오랑캐 진영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지요. 큰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선군이 감히 기습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크아, 조선놈들은 겁쟁이들이야. 우리만 보면 도망가더라. 이번에도 쉽게 이긴다. 내일이면 한양까지 갈 수 있어.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개똥이 옆에서 떨고 있었지요. 장군님, 저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는 그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활을 돋우어 쫓아오게 만들러 온 것이다.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 예, 장군님. 강무진이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살촉에 기름을 먹인 천을 감았지요. 300개의 화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이 같았지요. 강무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준하라. 3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지요. 지금이다. 쏘아라. 300개의 불화살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오랑캐 진영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천막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조선놈들이 감히
전군, 무장하라. 저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오랑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칼을 들고 말에 올라타고 강무진은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후퇴한다. 협곡으로. 조선군이 말을 돌려 협곡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아, 조선놈들이 도망친다. 쫓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오랑캐 기마병 수천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울렸지요. 강무진은 뒤를 돌아보며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저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지만 너무 느리게도 마라. 장군님, 너무 가까워집니다. 괜찮다. 계속 이 속도를 유지해라. 조선군이 협곡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협곡의 입구였지요. 양쪽으로 높은 절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오랑캐들도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저 좁은 곳에 갇혔으니 모두 죽여라. 수천의 기마병이 협곡으로 빽빽하게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오랑캐들은 조선군을 쫓고 뒤에 오랑캐들은 계속 밀고 들어오고, 그런데 오랑캐 장수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잠깐. 이상하다. 너무 쉽게 쫓아왔는데. 강무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협곡. 양쪽이 절벽이다. 매복하기 좋은 지형인데. 혹시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복해 있던 조선군 병사 한 명이 돌뿌리에 걸려 비틀거렸지요. 갑옷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한 협곡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저 소리. 매복이다. 후퇴하라. 당장 후퇴. 강무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획 변경. 지금 당장 쏘아라. 협곡 양쪽 산 위에서 일제히 화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록 예정보다 빨랐지만 이미 수천의 오랑캐가 협곡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어질 정도로 많은 화살이었습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이 오랑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화살을 피하려고 엎드리고 방패를 들고. 하지만 화살은 끊임없이 쏟아졌지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키만 아니 그보다 더 큰 바위들이 대굴대굴 굴러내려와 오랑캐들을 깔아뭉갰지요. 하지만 후퇴할 곳도 없었습니다. 뒤쪽에 오랑캐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협곡의 출구는 이미 조선군이 거대한 통나무들을 굴려 막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지요. 쥐덫에 갇힌 쥐처럼. 이럴 수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단 말인가. 강무진이 말을 돌려 협곡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선의 강무진이 여기 있다. 전군 돌격하라. 조선군이 사방에서 오랑캐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협곡에 갇힌 오랑캐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갔지요. 좁은 곳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칼을 휘두를 공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개똥이 처음으로 적과 마주했습니다. 오랑캐 병사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요. 으악! 하지만 그는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옆으로 피하고 칼로 맞고 그리고 그의 칼이 오랑캐의 팔을 스쳤습니다. 오랑캐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지요. 내가 해냈다. 잘했다. 계속 싸워라. 오랑캐 장수가 강무진을 발견하고는 말을 몰아 다가왔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요. 내 놈이 강무진이냐? 비겁한 수법으로. 받아라. 두 장수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지요. 오랑캐 장수는 정고 힘이 셌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근육이 우람했지요. 칼을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더 빨랐습니다. 내도 늙었다고 들었는데 이 속도는 젊은이보다 빠르다. 칼은 힘이 아니라 기술이다. 너희가 이 땅을 침범한 것이 잘못이다.
여기서 죽어라! 강무진의 칼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랑캐 장수가 막아냈지만 네 번째는 막지 못했습니다. 강무진의 칼이 오랑캐 장수의 칼을 쳐내고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오랑캐 장수가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을 본 오랑캐 병사들이 공포에 질렸지요. 오랑캐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항복하는 자, 도망치려다 화살에 맞아 죽는 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자, 협곡은 아비규환이 되었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햇살이 협곡을 비추었지요. 전투는 끝났습니다. 조선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오랑캐 3만 중 살아남은 자는 겨우 몇천에 불과했고 그들마저 모두 북쪽으로 도망쳤지요. 이 전투의 소식이 퍼지면 다시는 쉽게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무진은 말에서 내려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곳곳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피냄새가 진동했지요. 그의 갑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대승입니다. 대승이 옵니다. 5천으로 3만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숙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전장을 걸었지요. 쓰러진 조선군 병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승리했으나 우리도 많은 병사를 잃었다. 그가 한 병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은 병사였지요. 20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잘 싸웠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사한 이들을 잘 거두어라.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셔라. 그들은 모두 영웅이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다.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예를 갖춰 알려드려야 한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장군님. 마을에서 온 청년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이들도 있었지만 모두 살아있었지요. 청년이 강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잘 싸웠다. 훈련을 열심히 한 덕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군님, 저는 처음에 장군님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영웅은 무슨, 나는 그저 내 본분을 다했을 뿐이다. 승전보가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조정은 물론이고 한양의 모든 백성들이 환호했지요. 15년 전 왜군을 무찌른 강무진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한 달 후 강무진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에는 그를 보기 위한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나와 강무진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강무진은 그저 조용히 말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환호도 찬사도 그에게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백성들에게 답례할 뿐이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임금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 장군, 경이 나라를 구했소. 이제 온 백성이 경의 이름을 외치고 있소. 경은 진정한 영웅이요. 전하, 신은 그저 본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경에게 마땅히 높은 벼슬을 내려야겠소. 병조판서는 어떠한가? 아니, 오위도 총부의 도총관은 어떠한가? 온 나라의 군사를 맡아주시오. 경만이 할 수 있소. 신하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총관이라면 조선 최고의 무관직이었지요.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신은 사양하겠사옵니다. 경이 사양한다고 어째서요? 경만한 인재가 어디 있겠소? 전하, 신은 이미 벼슬의 무게를 알고 있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신은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질투를 받았고 모함을 받았사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사옵니다. 벼슬도, 명예도, 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사옵니다. 하지만 경 같은 인재가 조정에 없다면, 후에 또 위기가 온다면, 전하, 이 나라에는 훌륭한 젊은 장수들이 많사옵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그들의 용맹을 보았사옵니다. 전하께서 그들을 잘 이끌어 주신다면 신이 없어도 이 나라는 튼튼할 것이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말없이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경의 뜻을 알겠소. 억지로 붙들지는 않겠소. 경은 진정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려. 그래서 더욱. 임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지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이 나라가 경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다시 나와 주시겠소? 전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든 달려오겠사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사옵니다. 고맙소, 강 장군. 진정한 충신이요. 진정한 영웅이요. 며칠 후 강무진은 한양을 떠나 다시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그를 따라 함께 싸웠던 마을 청년들도 모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15명 모두가 살아서 말입니다. 장군님, 아니, 강 어르신.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전쟁터에 갔다가 살아 돌아오다니. 제가 정말 싸웠다니. 너희는 모두 잘 싸웠다. 용감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르신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산길을 넘어 고개를 넘어 드디어 마을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을 입구에 모두 모여서 말입니다. 돌아왔구나. 모두 무사히 돌아왔구나. 마을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감사했지요. 청년들의 어머니들이 강무진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용감했기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조용히 자신의 오두막으로 걸어갔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그곳으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무진은 혼자 오두막에 앉아 있었지요.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지요. 여보, 나는 다시 칼을 들었소. 당신이라면 뭐라 하셨을까? 영정 속 아내는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강무진도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아마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었겠지. 당신은 늘 그랬으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따뜻하게 안아주었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치자꽃 향기가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겼지요. 아내가 좋아하던 그 향, 강무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곧 당신 곁에 가겠소.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아직 할 일이 남았소. 저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 마을을 지켜야 하니까.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희입니다. 강무진이 문을 열자 마을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어르신, 저희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라니? 저희에게 무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예를? 예,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는 언제든 이 마을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저희가 얼마나 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강무진은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더 이상 겁에 질린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돌아온 용감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동쪽 언덕에서 만나자. 해가 뜨면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쪽 언덕에 강무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지요. 곧이어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활쏘기를 가르쳐 주마. 활은 단순히 적을 쏘는 도구가 아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단련하는 수행이지. 활을 쏘는 것은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강무진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활시위를 천천히 당겼지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이 관역을 향했습니다. 백보 밖에 있는 작은 관역을, 그리고 화살을 놓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백보 밖의 관역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정중앙에 젊은이들이 감탄했지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다만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활쏘기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강무진은 젊은이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마을에 계신 것이 참으로 다행이로구만. 나라를 구한 영웅이 이렇게 조용히 사시라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었지요. 낙엽이 하늘 안을 떨어졌습니다. 단풍잎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강무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도 이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겠지요. 나는 이제 평온합니다. 더 이상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언젠가 당신 곁으로 가겠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그는 진정한 평온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맞췄습니다. 관역에 맞췄어요. 잘했다. 바로 그거다. 이제 조금씩 감을 잡는구나.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무진은 그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지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때로는 사냥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나라를 구한 장군으로 기억했지요.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대대로 말입니다. 과거를 숨기고 산골에 살던 영웅,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다시 칼을 들었고 백성을 구한 뒤 명예를 버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간 장군, 그것이 바로 강무진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칼을 들고 그 일이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신의 길이라는 것을 강무진은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세월이 더 흐른 뒤 강무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내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지요. 15년을 떨어져 살았던 두 사람이 드디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나라를 2번 구한 장군, 강무진, 벼슬보다 백성을, 명예보다 충성을 택한 이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또 그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산중의 장군, 강무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무진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